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쓴 대자보가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언제부터 그랬죠? 과거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최소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학점을 잘 따지 못하더라도, 대학에서 스펙을 쌓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아마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즘 대학생들 정말 불쌍하죠.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쎄빠지게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한 취업하기 위해서 다시 쎄빠지게 공부해야만 하는, 그래서 주변의 정치나 사회나 우리의 이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대학생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불쌍한 대학생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안녕들 하십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우리 양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가입들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강도만 다를 뿐이지 강도 세기를 말합니다. 칼 들고 돈 내놔라는 강도가 아니라 강도만 다를 뿐이지, 북한은 공포정치, 남한은 저강도 유신, 공작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댈 것은 공정한 언론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만약에 공정한 언론이 있었다면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겠습니까? 모든 독재 정권은 바로 관제 언론, 의용 언론을 자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가슴이 찔리신다면 역시 가입들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가슴이 찔려야 합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제 내년 4월 1일이면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TV 방송으로 바뀝니다. 물론 24시간 TV 방송을 할 수는 없죠. 최소한 뉴스 1시간이라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에 이르는 인력들 뽑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인재들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저희들의 힘을 북돋워주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일인가요? 25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크리스마스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합원 가입 특별방송, 정자 특별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도 가열찬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오늘 머리 사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대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자보는 철도파업 노동자 대량 직위 해제, 밀양 송전탑 강행,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으로 하수상한 시절에 모두들 안녕하신지를 묻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다. 전국 대학생들의 안녕하지 못하다는 릴레이 대자보가 이어지면서 누적됐던 대학생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이다. 네. 아니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을 겁니다. 예. 김희주 아나운서는 TV 제작단으로 발령이 나서 라디오 방송 오늘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대신했는데요. 문희정 아나운서 목소리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건 그거고 계속합니다. 대자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학생들이 학원 밖의 정치 사회적 현안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외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철도파업 노동자 대량 직위 해제 등을 보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지속될 경우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임을 자각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대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는 사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회의 변화는 그 바탕에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 이런데 기준을 두지 않고 당장의 취업, 당장의 먹고 살기에 매달린다면 그 사회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야말로 비정상의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한 대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임을 자각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뭐라고 할까 그 존엄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 대학생들이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대자보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현실이 학생들 눈으로 보기에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잘못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파업에 참가했다고 8,000명 가까운 노동자를 직위 해제하고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며 반대하는데도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국가기관이 나서 대대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더욱이 현 정권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말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다고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 네, 이런 그야말로
저강도 유신, 북한에 버금가는 이런 새로운 독재 정치의 출현 때문에 아마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녕하지 못한 그 1차적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치권,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업들, 자식을 출세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부모들, 이 모두가 바로 공범입니다.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니 선동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그들이 쏟아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자부 파문을 계기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학생들이 힘을 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국장님 말씀 같은 사설을 썼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하지만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학생들이 힘을 그냥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합치지 못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왜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들어 왔겠습니까? 기성세대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시 지옥을 만들고 학생들이 한눈을 팔면은 그 출세의 대회에서 밀려나도록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므로써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먹고 사니 점에 몰두하도록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게 또한 우리 기득 권력들의 권력 유지에 일정하게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물은 차면 넘치기 마련입니다. 다른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자문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그 누구가 막으려고 해도 말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전남 순천시 서면에 살고 싶다님 조합원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아직 기재를 안 하셨는데요. 나리나님 역시 조합원과에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서 오래된 나무님은 조합 가입은 오래전에 했는데 댓글 처음 남긴다고 써주셨습니다. 김정은과 박근혜 강도만 다르지 다른 게 없어 보인다고 하셨고요. 지적동 김님은 두구자 정지하고 입금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림 팩토리님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읽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다고 써주셨습니다. 서정환님은 현재 일본 거주 중인데요. 이번 달 29일에 잠시 한국 가는데 댓글 소개해 주시면 한국 가서 국민TV 가입하고 정자까지 한 방에 하겠다고 합니다. 예, 가입하고 내는 걸 출자금이라고 하고요. 출자한 다음에 나중에 더 출자금을 올리는 걸 정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국민TV 가입하고 출자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조 서비스, 이거 해보면은 뭐 보험처럼 아주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상조회사들이 난리 받아 보니까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라이프 상조는 뭐 이런 국민TV, EJ 이런 매체에 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무서를 한다든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행정관인가요? 조오영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해서 최동욱 찍어내기에 그 밑반찬이 된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보다도 조금 전에 이미 신상정보를 틀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3자의 신상 틀기를 감추기 위해서 조호영을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보 유출, 왜 청와대가 조호영이라는 행정관을 희생태로 내세우면서까지 누군가를 감추려 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은 검찰이 정보 유출의 윗선을 못 밝히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김진태 검찰 정신 차리세요.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최아무개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호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20여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조이제와 그리고 조호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 행정관 조호영과 서초구청 국장 조이제는 이른바 하수인들입니다. 범죄를 말단에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일 뿐 애초에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한 주모자와 배우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검찰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호영 행정관의 진술 그리고 주장은 온통 거짓말 투성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정보를 요청한 사람으로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지원국장을 지목했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진술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면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호영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처음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탈입니까? 개인적인 일탈인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안전행정부의 국장을 끌어들입니까? 왜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조 행정관이 배후를 불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몸통이 드러날 경우 일어날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알기 때문이다. 조 행정관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몸통설에 더욱 힘을 더한다. 최 전 총장의 혼의 아들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청와대는 몸통으로 지목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 군의 혈액형 정보를 들먹이며 사퇴를 압박했다는 정황들도 포착됐다. 조 행정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에 쏠리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무려 20일이나 지나서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청와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김진태 검찰이 그 배후
몸통인 청와대 고위직이 누구인지 그 배후를 밝혀낼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나름대로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 문턱 앞에 이르러자 머뭇거리는 행국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다면 검찰은 천하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조 행정관 한 사람한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고 사건을 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 짓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렇다고 배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조 행정관이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이다. 새로 출범한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검찰은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김진태 씨, 네,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대검의 간부들, 전국 검사장들이었던가요? 불러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물었습니다. 예,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뭔지 묻기 전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은 자연히 중립을 의심받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검찰이 그 얼마나 많은 우선거리가 됐습니까?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부터 검찰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동욱 검찰이 존경을 받았던 것인가? 김진태 검찰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권력에 독립해서 어떤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진실 여부만을 가리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에게 부여한 수사권, 여기에 대한 근거이자 이유인 겁니다. 김진태 검찰이 청와대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여기서 멈춘다면 그야말로 검찰은 또다시 석기 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검찰은 또다시 뜨끔, 새끔, 떡찰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 공안 검사들 때문에 검찰 모두가 욕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검찰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강원 철원군 갈말읍인가요? DMZ 왕자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코코 제주님이 카카오 스토리에 국민TV 가입하라고 썼다고 하셨네요. 소개해드립니다. 안녕들 하신가요? 가입들 하셨나요? 국민TV가 이제 TV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방송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참고 있던 우리의 지식인 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사회의 문제, 그것이 곧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자로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포털에서 국민TV 검색하세요. 라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가입들 하셨습니까? 저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 수수이상님이 75세의 할배입니다. 혼자 듣기 안타까워 거금 들여 신행 라디오로 바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허전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회원이 늘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이가 있는 한 내년부터 매월 1자씩 정지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신행 라디오를 바꿔가지고 인터넷이 수신되는 라디오 모양이죠. 예, 감사드립니다. 75세 되신 할배라고 하니까 오늘 그 글로벌 보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블로그들의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통 할배들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을 기사화한 걸 봤는데요. 그 가스통 할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게스탱크 그랜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가스통 할배들 아주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 지키고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캠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2014년 내년 1월 4일 토요일 그리고 1월 5일 일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10-2013-8575 2014년 바로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3-8575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민TV 조합원들이 이 단식을 하실 경우에는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이미 조합원분에게는 정자하거나 혹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 043-285-8575. 예. 자, 두 번째 광고도 끝났습니다. 요즘 조중동 종편을 보면은 아예 장성택이 3년상을 치를 기세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장성택으로 그냥 쳐바르고 있는데요. 숙청으로 유지되는 북조선 정권이나 북조선을 팔아야 유지되는 남조선 정권이나 둘 다 안쓰럽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업무 사건이나 북한의 장성택 숙청 사건이나 남과 북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여론재판이라는 본질 면에서는 유사하다. 장성택 사건에 대한 북한 관영, 관제 언론들의 여론몰이나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무엇이 다르냐.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한국은 남한은 반인반신의 지도자라는 분의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 7.4 남북 공동성명 때도 남북이 서로 짰다고 들었는데 현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인 반신의 딸 박통 2세가 박근혜 씨가 다스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발끈하고 있는 새누리당. 도대체 유시민 장관의 지적 가운데 틀린 게 뭐가 있는지 말 좀 해보십시오.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고 남한은 반인 반신의 지도자의 따님 다스리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박정희 추정제라고 하는 구미 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반인 반신이라고 한 것은. 반인 반신의 지도자면 지도자의 딸이면 박통 2세 맞지? 3세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3세예요. 김일성 3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 정말 박통 2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명박근혜 정권, 김무성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못하겠네. 예. 내가 이 인터넷에서 하나 재밌는 걸 보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명예훼손 소송하겠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책을 지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김재원은 형님께 충성하기, 이명박은 정직한 삶이란, 그리고 박통 2세는 제가 댓글 덕분에 당선되었다는 건가요? 김기춘이 지은 우리가 남이가, 오세훈이 지은 도시 말아먹기, 이정현이 지은 퐁퐁 먹고 계급품 물기, 정무순택이 지었다는 원정 성매매 실습 업무주의 역사, 윤창중이 지었다는 나체로 여자 인턴 격리하기, 심재철이 지었다는 스마트폰 누드 감상 실습,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권. 도대체 반인반신의 지도자면은 그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한겨레신문에 김복은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박정희와 김일성의 부활과 죽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남한 경제가 북한보다 발전한 이유는 박정희가 김일성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한 언론인 모임에서 보수신문 출신 언론인이 한 말이다. 100번 공감 가는 얘기였다. 요즘처럼 남북이 앞다투어 박정희와 김일성 부활가를 부르는 상황에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할 말이기도 하다. 네. 그야말로 박정희가 김일성보다도 빨리 죽었기 때문에 남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 역설. 예.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은 남북공이 개발 독재입니다. 개발 독재는 고부가가치나 창의성이 아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1957년 시작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바로 극단적인 노동 강화 운동이었고요. 1972년 만들어진 유신체제가 바로 정당한 노동상권을 용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동원해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은 제도였습니다. 그래도 1970년대 중반까지 이 모델들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각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반도체 칩으로 상징되는 극소전자 혁명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죠.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한 경제는 변신에 성공했고 북한 경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라는 차이도 컸지만 개발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의 정치적 힘이 있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80년대 남한 경제가 변신에 성공했던 것은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80년대 북한 경제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김일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의 독재가 계속되었고 남한은 비록 전두환의 독재라는 7년의 과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87년 그야말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분출됐고 그것이 결국은 2000년대 남한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굉장히 원동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박정희의 죽음이 발생했다. 박정희가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숨진 것은 개인으로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의 부재는 남한민중이 유신개발 독재를 극복할 출발점이 됐다. 남한민중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고 그에 맞춰 노동도 창의적인 것으로 바뀌어갔다.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남한 경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만 죽은 박정희도 산업화의 영웅으로 되살아났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남한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김복은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의 견해는 탁견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정희 죽음으로 민주주의는 진전됐고 그래서 우리 경제는 과거 개발 독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박정희를 산업화의 영웅으로 부활시키려는 그런 수구들의 작태를 보면 정말 한숨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북은 시스템 변화 없이 1980년대를 보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 대외 요인도 컸지만 김일성이라는 위대한 영도자의 존재가 변화를 막은 큰 요인이었다. 김일성이 숨진 것은 박정희 사망 15년 뒤인 1994년이었다. 바로 다음 해인 1995년부터 참혹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김일성 시스템이 고난의 행군을 낳은 큰 요인 중 하나였지만 많은 북한 인민들은 그를 여전히 건국의 영웅으로 기억한다. 늦었지만 북한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민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시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유용성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나 2012년 새 경제관리체제는 이런 시장의 유용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네. 여기에서 처형당한 장성택의 존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집단 지도체제로 나아가는데 그가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북한에 그 정도의 민주적 변화가 있을 때 인민들이 키워온 시장의 유용성이 비로소 높은 경제성장으로 빛을 낼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비서가 박정희와 김일성의 통치를 자꾸 불러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은폐, 노동탄압 등이 모두 박정희 체제를 연상시킵니다. 북한은 더합니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을 남노단계 숙청 등이 자행되던 1950년대 중반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김정은 제1비서를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활은 정작 그들의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통치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를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마저 비전을 잃으면
사람들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얼마나 구식인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영웅신화마저 깨어지고 두 사람의 두 번째 죽음은 그 이전의 죽음보다도 더 서글프고 끔찍할 겁니다. 네.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김복원 씨의 이 칼럼은 그야말로 예언서처럼 들립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다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그동안 그 고난 속에서 읽어낸 남북 교류를 통해서 읽어냈던 그 시장경제의 씨앗을 다시 숭두리째 파괴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북한의 자멸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이 자멸할 때를 대비해서 남한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박통 3세는 김정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박통 2세를 따르는 수구 언론들 역시 북한의 관영 언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비판하기만 하면은 역적들, 총북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총북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매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의 집합소입니다. 예. 조합원 가입해 주신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착한 양지기님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혹은 정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합니다. 제 돈만 밝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저는 안녕치 못합니다. 감기 몸살로 어제 하루 종일 앓았고요. 오늘도 라디오 비평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나와가지고 읽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하긴 합니다만은, 예, 굴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